어쨌거나 국민들이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네. 솔직한 해명과 사과 음.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거 가지고 엉뚱한 데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이 계속 부정하다가 네. K재단, 미르재단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랬죠. 기업의 순수한 자발적인 후원이었다. 네. 정유라 입시 부정 없었다.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다가 결국에는 탄핵되고 정권이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잘못한 것보다 거짓말하는 게 그게 국민들은 더 심각하게 보고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네. 참 이 방송을 대통령실에서 좀 보고 이 국민들의 민심 또 특히 이런 조언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서. 링컨 네. 왈 정치인의 최고의 용기는 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링컨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치인들 다 이제 배워야겠죠. 저도 이제 네. 뭐 실수하죠. 실수하면은 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라고 넘어가면은 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한 걸 자꾸 이리저리 핑계대고 우기고 그러면은 탈이 나고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고 외교적인 성과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네, 네. 영국 조문을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똥줄이 탔을 것이다. 네. 늦어가지고 조문을 못한 거에 대해 그렇죠.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춘 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뭐 똥줄도 안 탄 것 같고 진노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애초부터 조문 계획이 없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죠. 예. 음. 그리고 그날 16일인 그 이제 당일날 네. 도착해서 연회 끝나고 늦어서 조문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연회 끝나고 일왕은 했어요. 일본 왕은 예. 연회 마치고 조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문을 할 수가 있었죠. 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 애초부터 조문은 안 하기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15일 날, 네. 15일 날 이제 18일 날 이제 떠났죠. 네. 그러니까 15일 날 새벽에 뭐 법사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천공 스승 말씀하시는 거죠? 참 뭐 저는 입에 담고 싶지 네, 네. 않은데 영상이. 천공이라는 그 사람이 영상으로 네. 뭐 조문을 하면은 뭐 귀신을 붙는다는 뭐 그런 이제 영상이 있고 잘 아는 사람 뭐 이건 괜찮은데 뭐 네네. 그렇지 않으면 그 15일 날 천공의 영상이었고 네. 16일 날 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네. 출발 시간을 전용기 출발 시간을 7시에서 9시로 늦춘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일정이 변경됐다고 그리고 하죠. 실제로 18일 날 9시 비행기 타고 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7시 비행기를 탔으면은 조문을 한 것이고 근데 9시 비행기 탔기 때문에 이제 못한 것이죠. 네, 처음에 못했죠. 근데 영국을 왜 갔죠? 조문하러 가죠. 조문하러 간 거 조문 아닙니까? 외교라고 많이 선전했죠. 그렇죠. 예. 근데 애초에 계획에 조문 계획이 있었다가 15일 날 천공의 영상이 있고 난 다음에 계획이 수정돼서 결국엔 조문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아. why not? 네. 왜 조문을 취소했을까? 왜 조문을 안 했을까? 이것이 저는 이번 가을에 네. 핵심적인 키라고 봅니다. 이게요? 이 전국을 푸는 정말 실제로 천공의 그 영상 때문에 네. 천공의 말 때문에 조문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국정농단 시즌 2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와대 이전 그때도 굉장히 이상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용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상했죠. 뭐 중간에 몇 이상한 어색한 일들이 있었고 네. 이번에 조문 취소한 거 이거 why not? 이것을 밝혀내는 게 이번 국정감사 특히 네. 외통위에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사실은 그렇게 치자면 출발 시간을 늦춰서 일부러 이제 안 한 셈이 된 거다. 근데 과연 그 누구 그런 말을 의혹이 듣고? 사실이라고 하면은 음, 이건 국정농단인 거죠. 그렇죠. 그 그러면 의혹은 10월 계속 커지고 말에 있는데, 정말 촛불이 타오를 겁니다. 이게 조문 외교 첫 시작부터 사실 거슬러 올라면 트위터에 Z를 S라고 쓰면서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한 이런 조문 외교. 세상 이치가 예. 좀 이상한 거는 항상 이유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조문하러 영국에 간 대통령이 네. 조문을 안 했다, 못했다, 음, 애초부터 조문 계획이 없었다, 취소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와이낫을 밝혀내는 거, 네. 이거 이번 가을 그래요.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겠지만 이게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좀 꼬이면서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요즘 밤마다 지역에 밭갈이 하느라고 우리 이제 당원들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치맥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몇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안민석 의원은 왜 요즘 안 보이냐? 이 분명히 이게 뭔가 이게 비선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뭐 그러니까 예전 엉망되고 국정원장 있는데 사태 때처럼. 네. 왜 과거 최순실 때처럼 그런 활약을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네. 이 자리에서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명까지. 네. 그 당시에는요. 네. 14년 1월 달에 국정농단은 16년에 이제 터졌잖아요. 14년 1월 달에 신부님 한 분이 뭐 성함도 제가 조남도 제가 밝히겠습니다. 박창일 신부님이란 분이 네. 저에게 제보를 주셨어요. 야, 안 의원 이거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거 좀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당시 최순실 아냐? 저 모르는데요. 최태민은 알지. 네. 근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상해. 그러면서 저한테 제보를 주신 거를 가지고 네. 제가 이걸 추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꽤 오래 전부터. 그렇죠. 했군요. 네.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제보가 없어요. 그 제보가 오면은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제보가 오면은 네.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열심히 뛰고 제보를 또 받아내고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시너지가 일어나고 좀 팀 워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 만남, 정상들의 만남 이것도 짧게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아니 뭐 부럽죠. 이제 그들은 그들의 네. 국익을 가지고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우리도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저희들은 IRA라는 예. 그 우리 전기 자동차 관련된 그 지원 문제에 대한 협상의 성과를 얻을 거라고 봤는데 성과는커녕 회담조차 하여튼 뭐 못했죠. 48초. 국가 위신만 그냥 폄하시키고 48초라는 거 그걸 48초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냥 환담이라고 만난 하던데. 거예요. 만나서 인사했다. 그냥 인사한 거예요. 그것을 회담으로 포장하는 것은 예. 너무나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회담은 없었다고 봅니다. 회담 없었다? 예. 기시다 총리 만난 것도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만난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굴종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거 우리가 잘 회복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자평도 좀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네. 이번 그 외교 라인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예, 제가 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워싱턴 방문했을 때 네. 특별 수행원으로 제가 예, 며칠 동안 예. 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 보면요, 하루에도 일정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다음에 빽빽하죠. 정말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 네. 그 속에서 외교 실무 라인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계속 일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선수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나는 것이죠.
그걸 참 세밀하게 조율하고 네. 그 적재적소에 만날 시간을 잡고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회담하고 환담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래서 외교 라인에 대한 평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셨고 뭐 오늘 의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거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해임안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은 목요일 날 목요일에 본회의장에서 29일. 72시간 이내로 네. 표결을 해야 되니까 아, 목요일 날 처리할 수가 있죠. 네. 네. 뭐 이건 통과가 되겠네요. 뭐 해임 저는 건의안은 뭐 지금 과반 이 이상. 상황에서 국민 정서로 보면은 네.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은 일종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저희들은 잘했다고 네. 칭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 정서와 음. 좀 어긋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워낙 실망하고 뿔이 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어떤 가시적인 조치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음. 그게 뭐 대통령을 날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장관 날리는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 사항을 수습하는데 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물론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뭐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죠. 예,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국민들 그건 뜻을 대통령의 보여준다? 몫이고 음. 우리는 야당이 해야 될 일, 야당의 네. 길을 우리는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국회 교육위에서 김건희 논문 허위 이력 관련 증인들을 의결했다 이 소식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에서는 뭐 저희들이 단독 처리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근데 단독 처리하기 전까지 과정이 저희들이 많은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된 네. 증인들을 채택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힘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16년 때하고 또 정말 데자뷰예요. 16년 때에도 네. 최순실 관련된 이화여대 관련된 K재단 미르재단 관련된 이런 증인들을 단 한 명도 국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16년도에도 저희들이 단독 처리했거든요. 네. 예. 똑같은 네. 그리고 절차. 이번에도 저희들이 국힘에서 동의하지 않자 네.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은 해야 될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뭐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표절 논문 관련된 증인들 저희들 뭐 안 포기하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야당은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야당의 존재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고 네. 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표절 논문 왜 이게 진짜 가짜인데 진짜로 지금 둔갑을 국민대가 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속상이 뭔지 하하. 당시 지도 교수들은 뭐 했는지 예. 이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음. 밝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야당의 존재 의미죠. 예, 하하. 그래서 국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할 수 없이 단독 처리를 한 것이고요. 뭐 국회법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자